그 다음에 병리로 바로 넘어갈게요. 병리란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안 될지도 몰라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생리란 말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이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이건 정상 생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건 정상 생리잖아요. 그런데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파요. 그러면 이건 정상 생리를 벗어난 거잖아요. 두 끼를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하루를 굶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이거는 정상 생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병리라 그래요.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그런데 때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드나들어요. 이건 정상 생리가 아니기 때문에 병적 상태라고 그래서 병리라 그래요. 이런 것처럼 또 경락병의 경우 우리 관절을 마음껏 굽혔다 폈다 해도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생리잖아요. 그런데 관절을 굴신하는데 불편해요. 그러면 병리적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굴신분리에는 목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전혀 쑤시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게 정상 생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있어도 어디가 쑤시고 아파요. 그러면 이건 병적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병적 현상이 생겼을 때 그 병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오행혈을 골라야 되는데 그거를 병리라고 그래요. 지금 비와 관련된 병리는 비의 문제라고 진단이 됐을 때 비에 소속된 오행혈을 골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오행혈을 골라서 침을 놓을까를 알게 해주는 게 뭐냐면 병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의 오행혈이 목, 화, 토, 금, 수 5개인데 그 중에 비를 대표하는 태백혈은 일단 중요도에서 뒤로 밀려요. 나머지 4개를 가지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나머지 4개의 오행혈이 어떤 때 쓰여지는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화혈이에요. 비에 한혈 편차가 생겼을 때 화혈을 선택해요. 그러면 비에 한혈 편차가 생긴 걸 어떻게 하는가? 문질을 해야죠. 환자가 추위를 탄다. 그러면 비양허. 환자가 더위를 많이 탄다. 환자가 찬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열. 환자가 자꾸 옷을 껴입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한. 환자가 뜨거운 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한. 이런 식으로 환자가 갈증을 느낀다. 변비가 많다. 그러면 열. 이런 식으로 한열을 짐작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열 편차가 있으면 화열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조습 편차가 있으면 합수혈을 쓰는 거예요. 음능천, 음곡 조합은 언제 쓰는가? 비의 병이라고 진단이 됐는데 음부족 현상이 있으면
입술이 말라요. 그러면 입안이 말라요. 갈증이 느껴져요. 변비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음분 부족 현상이 생기면 음능천 음곡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리가 부어요. 입술이 부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부어요. 비의 병이라고 생각되는데 붓는 현상이 있거나 설사를 줄줄 해요. 이렇게 수기와 관련된 표현이 따라오면 합수열 사, 습으로 보는 거죠. 설사를 줄줄 해요. 그런데 진단을 해보니까 장문혈이 뚜렷하게 아파요. 비의 수기병이잖아요. 다리가 부었어요. 그런데 복진을 하니까 장문이 뚜렷해요. 그러면 비와 관련된 수기병이잖아요. 그러면 조습 편차에서 습. 또 하나, 아까 영양물질을 전신으로 공급하는 운화를 수국 운화라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 살이 빠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쓰고 남은 사용 후 노폐물을 땀이나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거두어 들이는 운화를 수습 운화라 그랬어요. 그런데 비의 수습 운화에 문제가 생기면 기육, 피부 아래 기육에 변형 물질이 생겨요.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 없어서 총통 원장이 순전히 자기 그 생각으로 기육에 티눈, 사마귀, 쥐젖, 굳은 살 이런 것들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고 피부 아래 기육에 생긴 문제구나. 피부 아래 기육에 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생기느냐. 기육에 저장된 수습을 거두어들이는 운화에 문제가 생겨서 비에 소속된 기육에 정상적이지 못한 변형된 물질이 쌓이는구나. 그게 티눈이고 사마귀이고 쥐젖이나 굳은 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비의 담음을 해결하는 상구 경거에 침을 놔서 해보니까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육에 생긴 변형 물질, 티눈, 사마귀, 쥐젖 또는 굳은 살 같은 것들을 기육의 문제로 받고 그 기육의 문제는 왜 생겼나? 비의 수습 운하가 순조롭지 못해서 한마디로 쓰레기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비의 기육에 생긴 변형 물질들은 비의 담음으로 보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폐의 선발 습강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상구 경거라고는 금혈조합으로 치료했더니 잘 듣더라. 그러면 비의 화혈은 비의 한혈 편차로 인해서 운화가 잘 안 될 때 쓰는 혈이고, 비의 수혈 조합은 비의 조습 편차가 생겼을 때 쓰는 혈이고, 비의 금혈 조합은 기육에 생긴 담, 구체적으로 티눈, 사마귀, 쥐젖, 굳은 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쓴다. 습, 담을 치료할 때 쓴다.
그러면 네 번째, 목혈은 언제 쓰는가? 목혈은 비귀허나 비귀 울체가 있을 때 쓰는 혈이에요. 귀허는 뭐냐면 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운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운화 기능이 뭔지 모르게 순조롭지를 못해요. 활발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도와줄 목적으로 목혈을 보해요. 반대로 가끔 가다가 먹고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기가 체하면 음식도 체하고, 기가 체하면 가래도 생기고, 기가 체하면 습도 생기고, 기가 체하면 열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체는 습울을 만들고, 습울은 담울을 만들고, 담울은 열울을 만들고, 열울은 혈울을 만들고, 혈울은 식울을 만든다. 하여간 이런 여러가지 울 중에 쓰는 게 월국환이잖아요. 유골탕이기도 하고. 그런데 비의 운화 기능이 순조롭지 못하면, 약하면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식욕이 좀 약해요. 팔다리에 기운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좀 약한 표현이 따라올 때는 목혈을 보해요. 그런데 기체가 생겼어요. 밥 먹다 쓸데없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식체가 왔어요. 아니면 열받았어요. 그래서 증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따주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목혈을 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 기체 때는 목혈을 사해줘요. 이렇게 병리를 대충 설명해 드렸고요.